모든 것이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진 겨울에도 파랗게 된소리에도 끄떡없는 그러한 겨울 잡초들이 몇 있습니다. 아마 그냥 식물에 대해서 이해 없이 이 화면만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봄에 찍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만하죠. 색깔도 전혀 봄철의 색깔 그대로 잃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디 하나 추위에 시든 흔적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엊그제 찍은 화면입니다. 된소리가 여러 번 오고 강추위가 여러 번 지나간 그런 상황이죠. 다만 성장이 더딜 뿐이지 이렇게 봐서는 싱싱하기 그지없는, 그래서 이름은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우리 주변에 한겨울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잡초들입니다. 이러한 식물들이 올해만 이렇게 싱싱하게 겨울을 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매년 똑같이 이렇게 겨울을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아마 그 꽃이 화려하지 않거나 그렇게 우리 눈에 띄는 그러한 화려한 식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잡초 공부라고 생각해서 괜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안히 한번 겨울 잡초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은 우단동자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사실은 잡초라기보다는 화초가 맞습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꽃이 예쁜 꽃을 피고요. 펄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벨벳 느낌이 나서 이름도 우단동자라고 한 이름을 얻었죠. 꽃이 피면 그 꽃이 진홍색으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화초죠. 그런데 이게 아주 겨울에도 생명력이 강해서 웬만한 추위에 끄떡없이 잘 버텨내는 것을 봅니다. 온몸에 나 있는 이 털이 추위를 이기게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지는 식물학자가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한겨울에도 아주 꿋꿋하고요. 얼마나 또 잘 번지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한 포기만 가지고도 마당 하나를 가득 채우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씨앗이 퍼지고 생명력도 강해서 한두 해만 지나면 마당 전체를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번식력을 가지죠. 요 녀석도 몸에 숭숭 털이 많이 나 있는 것을 보면 우단동자하고 크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점나도나물이라고 하는 나물인데요. 사실 겨울철에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죠. 과거에 겨울에는 나물이 귀했기 때문에 이 점나도나물이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그런 나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 이제 다 추억이 되었죠. 이 점나도나물은 초여름 별꽃처럼 마치 예쁜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데 사실 너무 작은 꽃이니까요. 사람들이 이 꽃을 본 기억조차 없지 않을까요? 추위에 견디는 정말 용감하고 씩씩한 녀석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왜 점나도나물인지는 귀화식물이라서 별로 그렇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점나도나물 못지않게 겨울에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포화풀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영락없는 잔디를 꼭 담기는 했지만 사실 대표적인 잡초라고 하면 세포화풀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세포화풀은 꽃이 예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잔디도 아니면서 제일 골치 아픈 그런 잡초 중에 하나니까요. 번지기는 또 얼마나 잘 번지는데요. 그리고 뿌리도 깊어서 뽑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아주 복잡한 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살면은 가장 천덕꾸러기 잡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포화풀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세포화풀은 별도로 소개해야 될 만큼 사연도 제법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지요. 이 포화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라보로 목초라고 하는 뜻이니까 우리말 새로운이라고 하는 거기에 의미를 더해서 새로운 목초풀 뭐 이런 식으로 어색하게 말할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이 세포화풀은 세계적인 잡초가 맞습니다. 혹시라도 세계 여행을 할 기회가 되시면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포화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녀석은 제가 봄철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워낙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아시는 분도 좀 있겠죠. 갈퀴덩굴이라고 하는 그러한 식물인데요. 이 가녀린 그리고 열이 탄 이런 식물이 아주 이렇게 된설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생긴 것은 참 약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한겨울에도 꿋꿋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신비하죠. 가까이 보면 그 줄기에 갈고리 형태의 그 가시들이 많이 나 있어서 옷에 참 잘 달라붙고요. 봄철에도 이런 꽃이 피기는 하지만 보시다시피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라서 이렇게 덩굴이 작지만 날이 풀리고 봄이 되면 상당히 길고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바로 이 갈퀴덩굴입니다. 여릿하게 생긴 것이 겨울을 나는 게 갈퀴덩굴만은 아니네요. 봄에 자주색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광대나물도 이와 같이 겨울에 아직도 꿋꿋하게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광대나물은 생긴 모양대로 코딱지나물이라고도 하고 장구나물이라고 그렇게도 불리기도 하죠. 지금 이렇게 길게 위로 뻗은 것은 달래인데요. 정말 겨울철 아무리 추워도 이 달래만큼은 아주 꿋꿋하게 잘 버티는 것을 봅니다. 앞에서 세포화풀 말씀을 드릴 때 그 번식력 대단하다고 했는데요. 달래도 거의 거기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트 모양이 뚜렷한 괭이밥도 그 얇은 잎이 그 추위에도 이렇게 강하게 버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토끼풀이나 이 괭이밥 같은 이런 종류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추위에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시나요? 살짝 노란 꽃이 피어나려고 하는 꽃봉오리도 보이고 꽃도 보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흔히 알려지기를 고양이가 탈이 났을 때 뜯어먹는 풀이 바로 이 괭이밥이라 해서 이름이 붙었다고 그러죠. 처마 밑에는 또 다른 식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뽀리뱅이도 이 처마 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피어나는 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뽀리뱅이 꽃인데요. 참 생각보다 가까이서 보면 크지는 않지만 예쁜 꽃이라고 하는 것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바가 있죠. 된설이 큰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 돌밭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면 이 뽀리뱅이도 그 생명력은 한번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된설이에 축 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고 봄철에 또 여기서 예쁜 꽃을 피울 겁니다. 제가 비교적 최근에 소개한 방가지똥은 기억하시죠? 그 생김새만큼이나 강한 녀석이라서 한겨울에도 이렇게 잎도 시들지 않고 거의 싱싱하게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녀석입니다. 지금 화면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깟 추위 정도야 하면서 오히려 추위를 비웃는 듯 싱싱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죠.
잎의 색깔만 변하지 않고 녹색으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 만한 그런 식물도 처마 밑에 싱싱하게 살아있네요. 잎이 녹색이라고 가정하시고 한번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알아맞추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호색과에 속하는 괭불주머니죠. 봄철 물가에 나가면 습한 곳에 아주 노랗게 또는 자주색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근데 이 녀석이 노란색이었던지 자주색 꽃이었던지 제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네요. 바로 이런 모양의 꽃이었죠. 내년 봄에도 뜰하게 이 현호색 괭불주머니들이 엄청난 꽃을 피울 거라고 하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된설이 눈보라에도 녹색을 잃지 않은 겨울 식물들 한번 기억해 보시죠.